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9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매도 물량 6만은 뉴 노멀. 부산 매수 심리 살펴보면요. 조금 반등하는 듯 했지만 다시 꼬라박고 있다. 서울이 72 수준에서 42 수준까지 내리막길을 걸었는데요. 부산은 한 18 수준에서 12 수준까지 다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매도 물량이 노박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국 가계자산 구성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요. 요거 잘 한번 비교해 보면 부동산이 밥 먹여주던 그런 시절. 하지만 선진국들을 보면은 보주는 빼고 이렇게 보면 좀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은데 요건 현금화해서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현금화하기 어려워지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시간을 두고 아마 우리나라도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시기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부동산이 그래도 역대 최고의 수익률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좀 아닌 시절로 가는 것 같다. 지난 1년 반 혹은 2년, 지난 2년을 한번 돌이켜보면요. 코인은 얼마까지, 비트코인 18,000불에서 지금 7만 6,000불. 이렇습니다. 부동산 가격, 코인이고요. 부동산 2년 전 많이 꼬라박았을 때 대비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상승했다. 한 4억 정도 하던 집값이 한 4억 4천 정도 되었다. 요 정도 느낌. 별로 크게 다가오지 않죠. 예. 금값 온스 단위로 요 금값은 뭐 4, 50% 상승했는가 말씀드렸으니까 요건 제껴두고 바로 넘어갈게요. 예. 쿠팡알리 감사합니다. 매도 물량 6만.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방송을 할 때는 매도 물량이 5만 9천 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계속 언급을 드리는 것이 지금의 이 흐름이 추석 이후에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 21년과 닮아 있다. 그럼 22년도에 물량은 노박으로 막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던 그런 시기와 맞닥뜨렸는데요. 21년과 24년이 닮아 있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고 22년과 25년이 닮아 있다면 과연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겁주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 대출을 많이 낸 사람은 대응책을 강구하면 될 것이고 주택이 없었던 사람은 새로운 기회를 노리면 될 것이고 저마다의 입장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해야 되는 전략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이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서 전세 물량이 한 2만 6천 개 수준까지 빠졌던 것이 다시 한 3만 2천 개 수준까지 늘어났거든요. 주간 브리핑 때 이거 다시 한번 다뤄드릴게요. 전세 물량 시차를 두고 늘어날 것이다. 대구도 감소하는 추세에서 증가로 방향을 틀어잡았습니다. 월세 물량 지난주 같은 날보다 증가하고 있는 모습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에 따라서 전체 임대 물량도 살짝 증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0월의 거래량 2,600건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거만 놓고 보면 올해 역대 최고 거래량 수준을 육박할 정도의 대단한 모습을 보이지만 9월과 10월을 평균 내보면 2,300건대 정도 되나요? 예. 요때가 다 똑같습니다. 대구도 살펴보고 부산도 살펴봤지만 1월달, 2월달 죽을 쓴 이후로 3, 4, 5, 6, 7, 8, 9, 10월달까지는 평균적인 거래량이 2,300건 정도로 거의 균일한 시장의 모습이었다고 봐도 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딱 10월달만 해서 서울이 폭망하면서 지방이 떠오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또 사람들을 조급하게 만들고 비싼 가격에 사게 만들고 또 이런 현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저는 그거 하여튼 워워 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급하지 않아도 다른 자산 시장에서도 충분히 괜찮더라. 다만 모르는 상태에서 하려고 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은 늘 드리고 싶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알아간다. 자산 시장에서는 그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 잃지 마라. 제 1원칙을 까먹지 마라.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안정적으로 보고 천천히 진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당 거래 대금 연초 수준까지 답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요거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 3번 튀길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의 분위기가 21년의 끝자락의 분위기처럼 이렇게 약간 침체되는 분위기로 가다가 22년 같은 시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 주간 브리핑 때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만이 능사는 아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는 게 속편하다 이런 생각. 아파트 투자 시장에서도 피부로 와닿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가 시장 폭망하고 공실 많고 불과 얼마 전까지 뭐 초딩들 뭐 장래 희망이 뭐냐고 하면 뭐 건물주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는데요. 뭐 꼬마 빌딩 하나 가지는 것이 뭐 소원이듯이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거 공실 낳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야,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 게 차라리 더 낫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저가 아파트 비중 올라가고 고가 아파트 비중 떨어지고 실거래 가격 짚어보고 실거래 가격도 이제 안 짚어봐도 될 정도. 어제는 좀 비싼 거래 좀 보이다가 또 오늘은 또 비싼 거래도 안 보이죠. 이런 것들 고점 15억까지 갔던 게 12억 3천입니다. 경동 아파트 노받고 35%, 20%, 30%, 40%. 뭐 다들 이렇게 뭐 11억 9천 거의 12억까지 갔던 것이 7억까지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 엄청 뼈 아프거든요. 대출 많이 내서 들어갔다 하면 이게 사실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어느 것을 봐도 이 차트로만 보시면 좀 분위기 나았다 하는 것이 좀 인기 있고 선호하는 것이 그나마 강보합 정도의 시장. 그게 1년 반 거의 1년 반째 이어지고 있고 또 한 6개월 후쯤에 방송을 한다면 뭐 2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격이 별반 차이가 없네. 또 이런 말씀을 드릴 것 같고 방송을 보는 이유조차도 좀 사라질 정도. 왜? 저는 뭐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포착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목표인데 변동성이 없는 시장. 누구든지 그냥 필요하면 사면 되고 아니면 말고. 세종시 뉴스가 한 번씩 언급이 되는데요. 올해 하락률 1위의 세종시. 그러면 언론에서는 또 이야기를 해요. 2026년 세종시의 입주 물량은 0이다. 과연 입주 물량이 앞으로 적어지는 시기가 되었을 때 과거처럼 아파트의 절대 숫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입주 물량이 0에 수렴해 갔을 때는 시장 가격이 치솟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물량이 충분한 상태에서 입주 물량이 0이다. 과연 이것이 가격 상승을 수반해 올까? 물론 비싼 아파트들, 조금 더 선호하는 아파트들 여기에 대해서는 나 저기 살래 하면 조금 더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은 있겠지만 거기까지가 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입주 물량이 적어지면 과거와 같은 폭등보다는 시장이 정체되어 버리는. 왜? 새 집에 입주하면서 그 이전 집도 처분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입주할 집이 없어요. 내가 이동할 이유가 없어요. 그 말인즉슨 다른 사람도 별로 살 이유가 없어진다. 그렇다면 뭐 젊은 층이 탄탄하게 받쳐줘서 물량을 막 결혼하고 새로운 집을 구매하고 물건들을 계속 시장에 나와 있는 뉴노멀 6만 개의 물량을 계속 소진시켜 나가줄 것이냐. 그마저도 불투명하죠. 실거래 가격 조금만 더 보고 마칠게요. 차트만 위주로. 조금 오르는 것도 있고 오르는 거. 대다수의 아파트는 아니더라.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면서 야 분위기 살아나는갑다 하면서 조금 더 높은 값을 주고 사기도 하지만 또 이내 아닌가 하고 또 조금 낮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하고 계속 그 상태. 오히려 가격이 내려올수록 맞죠. 우하향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들이 사실 훨씬 더 많다. 그래서 분위기에 너무 휩쓸릴 필요 없이 1년 반이 똑같았다고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다가올 3년 4년도 똑같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안 서둘러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떨 때는 뭐 전세 가격 오르는 거 한두 건 가지고 와서 난리치고 신고가 나오는 거 한두 건 가지고 와서 난리치고 하지만 전체 시장이 요동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뭐 너무 똑같은 말씀을 근래 들어서 자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방송을 좀 조금 줄일까? 일주일에 한 2번만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변화가 없고 너무나 심심한 부동산 시장.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